이 MMA 선수들을 깡패 이런 쪽하고 연관 짓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다게스탄 들어보셨죠? 러시아 레슬러들의 생산지예요. 생산지. 이 괴물 같은 인간들이 21살, 2살이 걔네들 뒤에 실제 전적은 100전, 150전이 돼. 그런 선수들하고 지금 고석현, 김상욱 이런 선수들은 경쟁을 해야 돼요. UFC 너무 짜증나. 선수들한테 돈이 돌아가면 좋겠어. 데이나 화이트 너무 싫어. 자, 그러면 매주 UFC를 즐기실 수 있는 세상은 없어집니다. Drumroll please. We got a legend in his building. UFC. 김대원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피크 반갑습니다. 때문에 약간 좀 쭉 떨어졌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는 항상 그 해설 보이스가 그니까. 실제로 나타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UFC T를 입고 오셨습니다. 네. 오. 저 UFC 저희 스토어 측에서 협찬을 해주시고 있는 데다가 네. 협찬을 받기 전부터 제가 그 네이버 쇼핑으로 직접 구매해서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 네. 항상 겨울에도 저는 거의 반팔티만 입고 다녀서. 그러니까 여기가 네. 날씨가 좀 풀려서 상당히 춥거든요. 지금 보일러가 안 밖에가 한 돼가지고. 6도 정도 되는데 예. 처음으로 6도에서 반팔티를 대처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저한테는 지금 진행자분들은 여기 추우세요? 쌀쌀 정도? 네, 따뜻하진 않아요. 반팔까진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 저 안에 히트. 저는 지금 약간 반팔 입었는데 좀 약간 더워지려고 하는. 여기 전사의 심장은 다르다. 예, 여기 그러니까요. 따뜻하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 대박인데?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김대한 해설위원님 초청 드린 이유가 요즘 네. 그 UFC 인기가 상당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뭐 힙스터 조금 풀자면은 저는 옛날부터 봤어요. 한 10년 그 앤더슨 실바 전성기 때. 아. 그때부터 보고 그때 이제 그쵸. 그 스마트폰 없어가지고 PMP에 UFC 127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봤는데 그 주변 동년배들이 굉장히 놀렸어요. 네. 뭔가 어쨌든 그 쫄쫄이만 입은 남성 두 명이 서로 그래플링하는. 반 알몸 상태로 이제 부비적대고 있는 모습이 어. 이제 어쨌든 그런 그렇죠.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사실 근데, 그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너 맥그레거 기점으로 이제 그 인기가 확 폭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아니, 저는 항상 저희가 UFC를 많이 보진 않고 하이라이트만 저는 좀 즐겨보는 편인데 네. 이게 그 커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릴 때는 너무 고어하고 너무 잔인해서 못 보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스포츠 자체로 좀 이해하게 되고 뭔가 네. 그런 좀 야수성 같은 것 그런 것들에 좀 선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시작해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네. 주로 어떤 거에서 UFC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데 좀 아까 오메가님이 PMP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2026년에도 지금 제가 갖고 온 가방에 PMP가 있거든요. PMP를 갖고 다니면서 지금 해설 준비도 하고 격투기 영상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PMP를 제가 따로 구입을 했어요. 작년 옛날부터 쓰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망가져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구입을 했더니 구입을 하려고 저 컨택을 한 업체 측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이거를 자기네들도 올려놨는데 몇 년 만에 살려고 온 사람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케이스 같은 거를 저한테 서비스로 안 보내줘서 제가 좀 찌질하게 쪼잔하게 이거 서비스 이거 케이스 공짜로 보내준다고 되는데 안 왔다. 그래갖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되게 당황하면서 왜냐면 이걸 산 사람이 없는데 케이스를 요구한 사람도 처음인 거잖아요. 몇 년 만에. 그래서 케이스를 보내줬는데 그 케이스조차 약간 제작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PMP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습인데 이런 PMP까지도 저는 쓰면서 지금 격투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패드를 안 쓰시는 이유는 뭔가요? 패드를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뭔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신문물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신이라고 해야 약간 될까요? 원심이가 있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패드를 한번 쓰려고 하다가 그 아들에게 돌려주고 아들한테 그냥 네가 써라 나 안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의 견해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확실히 이게 격투기는
종합격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뒤에가 일단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스포츠로서 격투기 스포츠로서 요거 다음에 요새 나오는 게 이제 베어너클 복싱이라든지 맨주먹 네. 복싱 있잖아요. 그리고 뺨알이 때리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데이나 네. 화이트가 뺨 하는 때리는 거 거더라고요. 그런 거 파워 있죠. 슬랩인가?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진짜 스포츠로 뭐 베어너클이 스포츠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파생된 약간 변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MMA 이런 형태로서 이거 끝에가 나오려면 칼로 도끼로 싸워야 되는 거고 진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선거 게임이 아니 그쵸 아니면 진짜 불알을 잡아 뜯는 진짜 솔직히 그렇게 돼야 돼요. 불알 서로 잡아 뜯고 안구 적출을 하고 뭐 진짜 근데 이거는 이제 스포츠화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문명에서 이해해주는 선이고 그리고 그래도 익스트림하게 이게 실전이야 이렇게 간 게 MMA가 제가 보기엔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남자들이라면 좀 열광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예전보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이 종합격투기가 어떤 컨텐츠인 것 같냐면 예전엔 진짜 이건 미지의 원석 같은 컨텐츠였거든요. 우리나라 방송국 시점에서 봤을 때 야 이거는 막 대박 날 수 있어 뭐 이런 기대를 주는 컨텐츠였어요. 뭐 프라이드 시절, K1 시절 그럴 때 UFC가 뜨기 전에. 근데 그런 시절은 지나갔고요. 솔직히 이제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고 어느 정도 좀 이런 게 가격도 상당히 뭐 올라가 있고 많이 사이즈업이 됐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미국에서는 지금 뭐 진짜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뭐 무궁무진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쭉쭉 커가는 스포츠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아시다시피 다 해외파들이시니까 미국에서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망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쵸, 정말 그쵸. 어떤 정말 띨띨한 똥볼을 차기 전에는 웬만하면 안 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인기도 많은 스포츠가 됐고 또 본질적인 이유도 갖고 있고 그래서 보는 게 아닐까.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분들에게는 거의 외면을 좀 받는 면이 있고요. 그쵸. 네, 저도 그 술집에서 막 이렇게 남성분들께서 저한테 막 사인이나 사진을 요구해 주시는 분들은 꽤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자분은 진짜 하루는 80대 할머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르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사인을 해드리는데 어르신이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해놓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근데 누구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격투기를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저쪽 가르치시면서 우리 양반이 해오래. 그래서 딱 보니까 그쪽에서 할아버님이 이제 남편분이 이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키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거의 유일한 여성분에게 받은 사인 80대 요청이었거든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진짜 처음이자 누군지도 몰랐던. 네,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극히 남초 스포츠가 아닌가. 네. 아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 확실히. 저도 생각을 좀 해보면은 미국에서도 어떻게 이게 대중문화로 자리 잡혔나 생각을 해보면은 예. 그 데이나 화이트가 막 트럼프의 뭐 거의 오른팔처럼 네. 되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코너 맥그레거 이런 스타들이 나오면서 맞아요. 이게 스포츠 그들이 하는 행위보다 이 인물들이 더 커진 느낌? 그래서 네. 뭔가 뭐 조로건도 있을 때고 이게 그냥 UFC 격투기뿐만이 아니라 네. 뭐 미디어 이런 방송계 쪽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풀리지 않았나라는 게 또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사실 말씀하신 앤더슨 실바, 코너 맥그리고, 조로건 이런 사람들, 뭐 조로건은 오래된 사람이지만 앤더슨 실바나 코너 맥그리거 같은 사람들은 사실 UFC가 상승세에 타면서 등장을 한 슈퍼스타들이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UFC가 처음엔 잔인하고 고어한 이미지였다가 풀리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소위 블러드 마케팅을 했었어요. 맞아요. 한 명은 죽어 나온다. 뭐 한 끝날 명만 때까지 살아나온다. 막 그렇죠. 뭐그 라운드제도 없었고 그렇죠, 저도 그렇죠. 초창기 막 그런 거 아니 봤는데 근데 고환 척추를 그때 실질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막 호추를 발로 차던데. 그때는 막 룰도 많이 없었잖아요. UFC 글러브도 이럴 때. 없었고. 그때 이제 그 조선이라는 선수가 조선이라고. 조선이라고 조선인인가요?
한국계 교포인데 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키스 해큰이라는 선수한테 그 UFC 3회대였는데 여기 그 고환 쪽에 파운딩을 계속 맞았는데 의연히 버티다가 이제 다른 기술로 져서 저희가 뭐 강철불알이다 이런 농담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데? 오스틴 파워가 뭐 거기 나왔었을 거예요 영화에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되게 안 좋은 죄로 지금 몇백 년인가 몇십 년인가 받고 지금 수감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인데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UFC가 옛날에 약간 좀 그래 WWE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거든. 네. 뭔가 초창 UFC랑 그 컨디셔닝도 막 그렇게 좋지 않고 그냥 맞아요. 떠바리에 그냥 보디빌더 이래가지고 빨간 빤스만 입고 나오는 맞아요. 좀 초창기 저거거든요. 지금 저거 저 저희가 이제 저거를 엄청 막 놀리면서 와 뭐 진짜 남자다 역시 뭐 조선인의 힘 이런 거 드립치고 했었는데 저 사람이 진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수감된 다음부터는 거의 지금은 언급하면 약간 안 되는 저희도 좀 했다가는 진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이게 UFC가 합법화 되고 한 노력을 한 게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사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뭐 지금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원래는 청리델하고 티토 오티즈라는 스타 선수들의 에이전트 매니저였는데 이 사람이 그 라스베가스에서 저기 학교 다니다가 부자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 친구들 그 퍼티타 형제라는 카지노 재벌 아드님들이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하다가 이 사람은 보스턴 출신인데 돌아가서 그 복싱 에어로빅 강사를 하다가 거기서 데이나 화이트 복싱 에어로빅 강사예요. 그 허슬러네. 근데 저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뭔가 보스턴에서 갱단인가 뭐 누구하고 맞아요. 마피아한테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래서 쫓기는 그런 게 있었어. 쫓겨서 이제 라스베가스 다시 와가지고 돈 많은 친구들을 꼬신 거예요. 야 이거 투자해보자. 투자하면 이거 대박 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바로 대박이 난 게 아니라 누적 적자가 엄청 많이 쌓였었어요. 그때 합법화도 다 시키고 뭐 페이퍼뷰 장사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안 터져가지고 그 퍼티타 형제가 친구들이 야 이제 팔자. 이 정도 까먹었으면 됐고 진짜 이거 본전 생각 안 할 테니까 팔아 넘기자라고 했는데 그때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거의 사비로 그 얼티밋 파이터 리얼리티 쇼 있죠. 그거를 스파이크 TV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쇼미더머니로 뜨는 그런 네, 느낌. 네, 네. 맞네, 정확하다.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 얼티밋 파이터 첫 번째 시즌을 보면 코치로 랜디 코투어하고 청리델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슈퍼스타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도 얼티밋 파이터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대중들한테는. 슈퍼스타는 아니었어요. 근데 얼티밋 파이터 터지면서 UFC가 쫙쫙 올라왔고 뭐 그 다음에는 진짜 여러 선수들 나오고 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오른 건데 그 얼티밋 파이터 전후로 UFC는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앤더슨 실바나 코너 맥그리거는 그렇게 터지면서 이제 추락하던 배가 순항하기 시작한 후에 이제 터진 슈퍼스타들인 거죠. 그럼 조선 씨는 불알만 맞고 얼티밋 그렇죠. 파이터 전에 그렇죠. 범죄만 하고 범죄만 저지르고 말이야. 그 전에는 사실은 저도 UFC 예전 그 이벤트들을 해설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지금 UFC 제가 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 것들도 저희가 막 다시 더빙을 해서 내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UFC 지금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라스베가스에 저희 방송국인 CJ 미디어가 막 매주 뭐 매달 자 이러이러한 예전 경기 필름 보내주세요. 그 저희 PD님이 그러면은 그쪽에선 보내줘서 저희가 그거 더빙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도 약간 쪽팔린가? 예전 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약간 흑역사 막 느낌인가? 이런 흑역사로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저 조선의 경기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몇 년도 이전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 2010년이었나 하여튼 그쪽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달라. 그냥 그 후에 좋은 매치 많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럴 법적인 이유 같은 건 없거든요. 그냥 UFC 고위진이 좀 창피한 게 아닐까라는 약간 쪽팔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네, 보는 그래. 거가 뭔가 내가 막
막 폭력성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맞아, 그냥 맞아요. 이걸 스포츠 자체로 즐길 수 있고 맞아요. 합법적인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되게 좀 오히려 편안한 옛날에는 이게 그 인식이 그럴 만한 했던 이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여성분들은 아직. 아직도 제가 저 문제 PMP를 가지고 제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PMP로 만두기의 PMP. 근데 저 PMP란 물체를 꺼내는 순간 주변에서 시선은 별로 안 좋아요. 이 사람 좀 비정상인 것 같다는 시선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코도 많이 부러져서 삐뚤어졌지 네. 귀도 만두기지 이러니까 반팔 입고 있어. 영화 반팔 입고 10편인데. 있고 왜냐면 지하철 또 덥잖아요. 신분당선 되게 덥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일단 옷은 반팔이야. 이거 오리터 파카는 이렇게 두르고 기우뚱 하면서 제가 이렇게 PMP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남자 둘이 그래플링을 하고 있으면 진짜 제가 이건 되게 익숙해요. 그 여성분이 옆에서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슬기 보다가 뭐야 막 이런 리액션이 제가 느껴져요. 그러면 저는 진짜 의연하게 계속 보고 있어요. 의연하게. 계속 보고 거기서 후닥닥 감추면 진짜 이게 동성애 그쵸. 포르노를 보는 남자가 제가 돼버리거든요, 진짜로. 그때 의연하게 저는 대처하는 요령을 갖고 있어요. 정말 의연하게 진짜 계속 봐요. 진짜 계속 당당하게 진짜 보면은 이거는 뭐 이 퀴어물이 아니구나. 뭐 이런 이제 안심 진짜 그 안심 어린 리액션이 그 사람이 마음을 놓는 리액션이 전해져 와요 진짜로. 제가 에너지가 느껴지는군요. 에너지 느껴져요. 뭔가 주먹이 가면서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를 더 이상 불결하게 보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전해지는데 이게 근데 되게 웃긴 건 남자분들은 진짜 요새는 저는 뭐 저 PMP를 계속 보지만 다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데 UFC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 블랙컴백 같은 것을 막 진짜 막 욕하고 이런 영상 같은 거를 진짜 웃으면서 막 재밌게 막 도발하고 이런 싸움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는 분들 많아요. 남자분들은. 근데 확실히 여자분들은 아직 조금 적지 않나. 아니 그 맥그리거랑 이런 슈퍼스타들이 어쨌든 네. 어떻게 생각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겉에 이미지적으로 봐서는 착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악동하고 악동이죠. 욕하고 욕 받고 뭐 그 막 거울에 막 의자 던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뭔가 슈퍼스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국어로 이게 나와버려. 블랙컴뱃에서 제가 든 얘기인데 이거 한국어로 뭔가 너는 존나 별로고 쓰레기야 이러면은 뭔가 이게 엔터테인먼트로 못 느껴지고 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어? 뭔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약간 좀 겸손한 파이터들은 21세기 시장에 약간 스타가 되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언어가 많이 끌리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막 좀 그렇게 트래시 토킹을 하는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 있는데 이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블랙컴뱃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찌 보면 약간 대세가 돼서 기존의 강자였던 로드 FC도 그렇고 정찬성 대표님이 하시는 GFN도 그렇고 그런 설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강화하지 않나. 감정 싸움 같은 걸 말씀해 주신 대로 오메가는 말씀대로 이게 예전에는 한국말로 하면 뭔가 어색했어요. 어색해. 진짜 어색했어요. 근데 블컴이 이거를 좀 많이 저는 깨준 것 같아요. 그냥 쌍욕도 해도 근데 래퍼분들이 하시는 쌍욕은 멋있어 보이고 약간 이런 것처럼 약간 좀 이걸 멋있게 포장해주는 격투기 선수들이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한국말로 뭔가 존댓말로 도발을 해도 뭐 형 내일 뒤졌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뭔가 안 어색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테크닉들이. 맞아요. 그게 약간 영상으로 좀 더 예쁘게 만들고 편집을 잘 해주시고 또 배우라고 하면 웃기지만 그 주인공들이 잘 해주니까 또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그 권하솔 선수라고 아시죠? 알죠. 네. 제가 사실 그분 생각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요. 권하솔 선수가 트래시 토크를 하는 토커의 거의 1세대거든요. 근데 그 로드 FC에서 그렇게 완전 뜨기 전에 그 스피릿 MC라는 스피릿 MC. 예전 대회에서 그 김도영 선수라는 예전 선수와 1세대 선수하고 권하솔 김도영이 막 감정 싸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그 도영이가 이거 마이크 들고 어필을 하는데 정말 거기 있는
모든 관중들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아.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분이 그럼 원래 친했던 사이인 건가요? 친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 근데 도발을 하는데 지금 불컴이나 로드 FC나 그런 걸 다 많이 하고 해가지고 지금 다들 익숙한데 그때는 저 유튜브도 없고 파이터 김도영 권화솔의 꼬맹이 지나갈 때 발필 돌멩이. 그러니까 예전에 라이밍을 조금 아쉬운데. 네. 이게 살짝 네. 아니 일단 저게 아마 예전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얘기했을 텐데 실제로 라이브로 그때는 이제 유튜브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카메라 찍고 자 뭐 이렇게 PD님도 계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영이가 마이크 딱 링에 서서 혼자 잡자마자 거의 이제 그 래퍼분들이나 가수분들이면 진짜 혼자 노래 부르고 랩하는 시간이 딱 주어졌는데 거기서 뭐라 했지 처음에 야 권하솔 뭐 이렇게 했나 우와 하고 그때부터 약간 긴장하셨구나. 하고 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힘든 거 있죠. 우리가 힘들어요. 봐줘야 되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 시간이.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뭔가 어떤 순간을 만들고 싶었긴 네. 했는데 약간 네. 부담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대회사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막 겸손한 예의 갖추고 이런 선수들 있죠. 그런 선수들이 99%입니다. 겸손의 나라예요 여기. 인터뷰를 따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하고 우리 관장님 훈련했고 좋은 분들이야. 순수하신 분들. 그렇죠. 무슨 훈련 했나요? 그럼 타격하고요, 주짓수 하고요, 레슬링 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이 대회사 입장에서는 거기서 막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훈련 뭐 했어? 저는 이번에 훈련 안 했어요. 저런 놈을 상대하는데 내가 뭐하러 그치 훈련해? 이렇게 나와줘야지. 진짜 나와야 되거든.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복사 붙여넣기로 똑같이 나오니까 저희도 사실은 대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방송국 입장에서도 트래시 토커가 상당히 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좀 블랙 컴뱃 이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겠네요. 그럼요. 저는 불컴이 한 일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로드 FC가 먼저 했던 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 그렇게 명맥을 좀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있던 스피릿 MC가 했던 일이 있고 다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또 로드 FC, 불컴, GFN 다 같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흥행을 하는 시대가 된 건데 어찌 보면 대한민국 격투계에서 사실 뭐 돈을 파이트머니를 얼마 주고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많은 무대가 있는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한동안에 스피릿 MC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가 망한 이후에는 그 스피릿 MC가 그 CJ 미디어에 약간 지원을 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UFC를 잡겠다고 나왔던 엘리트 XC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하고 제가 알기로는 막 지분 교환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엘리트가 망했어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네, 망해가지고 그 스피릿 MC도 결국은 뭐 문을 닫고 하면서 당시에 그 단체가 없어서 한국에 선수들이 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시합 좀 외국에 잡아달라고. 막 저는 진짜 하루에 막 몇 통씩 전화를 받았었어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국내 단체만 해도 지금 큰 데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로드, 불컴, GFN 3개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좀 활발해지지 않았나. 네. 그럼 진짜 김동현이랑 정찬성 요분들이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왜냐면 그때 딱 격투기 완전 불모졌을 때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뭐 정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 네. 같은 거 검색하면서 뭐 네. 혼자 자세 연습하고 이러다가 UFC 랭커까지 지금 이제 기반 이렇게 잘 다져져 있는데도 랭커가 되기가 힘든데 그럼요. 그런 기반 아예 없이 갔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죠. 원래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활약했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들로 저희 업계에서 평가를 받았었어요. 김동현 선수는 사실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선수를 다 KO 시켰어요. 그래서 스턴건이라는 별명이 붙어서
UFC에서 스카웃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판정 머신으로 이제 네, 그 약간 매미권이라는 한동안 이제 매미권을 많이 발휘하시면서 그때 사실 오래된 얘기지만 그 김동현 선수가 UFC 진출하실 때 CJ 미디어 산하에 슈퍼액션이라는 방송국이 있었거든요. 아 슈퍼액션 네. 추억이다. 네. 거기 저희 PD님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그 선배님이 엄청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주간 방송사니까 우리 한국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약 조건도 좋게 받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막 넣어주셨는데 김동현 선수가 스턴건이라는 별명을 딱 붙이고 갔는데 그래플링 장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사실은 그만큼 원래 그래플링도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더벅머리에 막 패션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항상 차림을 하고 다녔는데 관객이 10명이든 1000명이든 무조건 기립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경기만 하면 다 난리가 나요. 그 사람을 흥분시키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오죽하면 진짜 제가 정찬성 관장님 예전 경기 중계했던 게 횡성 한우배 뭐 이런 거. 네. 뭐 제 기억에 우승하면 한우 주는 건가요? 300g. 제 기억에 횡성 한우배 격투기였는데 우승 선물은 돼지고기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한우도 아니야?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하다. 진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뭔가 야로가 있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뭐 이런 기억이 나요. 근데 막 그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참 횡성 한우배 격투기가 뭐야 하는데도 온 사람들은 난리가 나요. 정찬성 선수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일어나게 만들고. 챔피언전까지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오죽 좋았으면 공식 석상에 맨날 코리안 좀비 티셔츠 입고 다녔잖아요. 뭐 그렇게 했고 또 김동현 이 관장님은 진짜 그 당시에는 에릭 실바전에서 한번 각성하기 전까지는 화끈함은 좀 덜했어도 아니 랭킹 그렇게 웰터급에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니까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김동현 관장님이 카를로스 콘디시라는 선수한테 졌는데 그거 이기면 GSP하고 한다고 했었거든요. 와. 조르스 생피에르? 생피에르가 그때 챔피언이었어요. 고트 중 한 명. 네, 저나 당시에 양성훈 감독님, 양감독TV 양감독님이나 제발 콘디보다 그냥 GSP하고 싸우면 오히려 나은데 상성이 그래플링이 김동현 선수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GSP랑 붙어도 오히려 콘디같이 싸움꾼 같은 스타일 말고 GSP처럼 자로 잰 듯 그래플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면 오히려 동현 관장님이 날 거다. 동현 선수가 날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 발언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근데 진짜로 물론 GSP가 이길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었겠죠. 근데 아마 싸우면서 깜짝 놀랐었을 것 같아요. GSP가 그 정도로 김동현 관장님은 당시에 막 그 당시에 디에고 산체스 같은 사람이 스타였거든요. 막 슈퍼스타여가지고 막 훈련 캠프 열면은 막 다 거기 들어가려고 미국 선수를 날리고 했는데 그런 선수들이 다 김동현 관장님 초청했었어요. 좀 와달라고. 한국에서 와달라고. 체류비 뭐 이런 거 그 페이 다 줄 테니까 스턴건 너가 와달라. 그래플링 너무 세고 잘하니까. 그리고 김동현 관장님은 팀메드에서 훈련했지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없어서 돈 들여서 일본으로 가서 오카미 유신이라는 한 체급 위에 그래플러하고 훈련하고 왜냐면 너무 셌으니까. 옆 나라에도 한 명밖에 없어. 맞아요. 할 사람이.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사실은 김동현 관장님이 오카미 유신도 제가 알기로는 실력으로 넘어섰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지금 대단하다. 연예인으로 성공하셔서 막대한 돈을 벌고 계시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이미 저력이 있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고등학교 선배시네요. 맞아요. 하지만 말을 논지는 사실 오랫동안 존댓말을 썼고요. 상당히 좀 무서운 후배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조금 뭐 그때부터 포지션이 좀 확실히. 아니 뭐 학창 시절에 알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한테 뭐 못하고 한 건 없는데 그래플링을 한번 해보니까 말을 못 놓겠더라고요. 진짜 사람을
되게 비참하게 만드는 그래플링을 갖고 있어요. 이 김동현 선수가. 김동현 선수 때문에 사실 운동 그만둔 친구들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김동현 선수가 괴롭혀서 그만둔 게 아니라 나는 아니었구나. 한번 해보고. 나는 센 놈이 아니었구나. 저 정도 돼야 UFC 가고 할 수 있는 거.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회사 취직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한번 맛보고, 기술 배워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사회 곳곳으로 돌려보낸 역할을 김동현 관장님이 사실 했어요. 그래플링으로. 왜냐면 진짜 지금도 그런데 현역 시절에는 어땠겠어요. 절망적이었어요. 진짜 이게 약간 뱀 한 마리하고 그냥 그래플링 하는 것 같아요. 아나콘다랑 힘을 하나도 안 줘요. 힘을 쭉 빼고 진짜 무슨 나만 힘쓰고 있고 이 사람은 힘을 안 쓴다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거의 지금 그 영화 아나콘다의 그 배우가 잡아먹히는 거 있잖아요. 그 잡아먹혀서 내가 거의 지금 여기까지 먹혔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막 머릿속에 자소서가 막 떠오르는 거야. 맞아요. 그걸 당하면서. 맞아요. 진짜 근데 막 길을 살짝 열어줘요. 여기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열어줘가지고 그걸 싹 먹으면 그때 파운딩을 몇 대 때려요. 그럼 숨 막힌다. 근데 실제로 때리진 않죠. 하지만 때리는 순간은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실제를 가정한 그 훈련이니까. 그걸 막으면 다시 포지션으로 다시 싹 내 몸을 먹고 아나콘다처럼 감고 와요. 농락을 하는. 그거를 이제 한 라운드만 당하면 진짜 이게 좀 현타 오고 현타를 넘어서 격투기 선수들은 좀 저는 뭐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세다고 그 자부심 하나로 배고픈 생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물음이 드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가? 현타를 바로 현타 주입기. 그만큼 김동현 선수가 셌어요. 근데 대단하다. 반대로 거기서 버텨낸 사람들은 정찬성, 김동현 옆에서 버텨낸 사람들은 다 같이 세졌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셌습니다. 그거 본 것 같아요. 고석현 선수인가 최근에 네네네. 하다가 막 우시더라고. 하고 이제 그 그래플링이 막 너무 어려우니까 막 그 김상엽 선수. 다른 선수가 둘 다 울었나요?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인데 제가 보기에 그 김상욱 선수는 아직까지는 좀 아마 지금 말씀드릴 고석현 선수의 레벨로 가시려면 더 하셔야 될 건데 물론 잘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고석현 선수가 김동현 선수의 더 진화한 2026년 버전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근데 그 김대환 해설위원님이 그 펠레 별명이 있어요. 맞아요. 말을 하면 다지는 그 맞아요. 별명이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 진심으로 하고 나서 큰일 났다. 지금 내가 이게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 근데 그 분들이 진짜 나도 그 눈물 흘리는 거 봤던 것 같아. 너 뭐 어떤 거 봤어? 그 그래플링 같은 거 라운드를 하시고 네. 막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막 우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김동현님이 아니 하다가 다른 분이었던 것 같아. 정확히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우시면서 막 그 진짜 절망을 하시는 그게 있어서 되게 내가 너무 UFC 가고 싶은데 근데 그 김동현 선수님이 그 밖에서 카메 옆에서 아니야 갈 수 있어 이렇게 막 되게 위로해주고 그러셨던 것 같아. 그렇게 원래 이러면 나도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셨던 게 봤던 것 같아요. 김동현 관장님은 뭐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진짜 어찌 보면 다 아니까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대단한 건 맞아요. 김동현 선수하고 정찬성 선수가. 근데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확실한 사실은 요즘 UFC가 훨씬 어려워요. 그쵸. 지금 UFC는 김동현 관장님, 정찬성 관장님이 활약하셨을 때하고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게스탄 들어보셨죠? 알죠. 러시아 다게스탄. 네네. 수갑 레슬링. 수갑 뭐 컨트롤하고 이 다게스탄이 레슬링 강국인 러시아에 수많은 메달리스트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뭐 진짜 공급처 같은 곳이에요. 캅스 지역인가? 네. 체첸, 다게스탄 다 이 러시아 레슬러들의 그냥 생산지예요. 생산지. 근데 다게스탄은 김동현 관장님, 정찬성 관장님이 활약할 때 UFC에서 그리고 K1 프라이드 시절에도 다게스탄 늘 있었어요. 늘 레슬러들을 생산해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2026년과의 차이는 뭐냐?
김동현 관장님, 정찬성 관장님 활약할 때 다게스탄은 UFC로 선수 보내 이런 개념이 없었고 다 메달만 따려고 했었어요. 올림픽 정통 메달만. 레슬링. 그렇죠. 근데 2026년 현재는 어떠냐? 미국의 유명 팀마다 다게스탄에서 넘어온 이 괴물 같은 인간들이 빅 팀마다 한 10명 넘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수출이 많이 됐구나. 수출이 많이 됐어요. 걔네가 올림픽을 향해서 가는 애들하고 이제 UFC 챔피언이 되려고 가는 애라고 나눠진 거예요. 걔네들 다 이력서를 보면 다 똑같아요. 4살 때 자유형 레슬링을 시작했으며 10살 때부터는 뭐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삼보로 가서 삼보에서 메달을 따고 컴뱃 삼보를 해요. 컴뱃 삼보는 박치기까지 되는 거예요. 컴뱃 삼보를 하고 뭐 어쩌고 뭐 다 가요. 그러다가 아마추어 MMA를 시작을 해서 챔피언이 되고 MMA 선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숨이 막힌다. 예. 숨이 막혀요. 그런 애들이 21살, 2살이에요. 그러면 21살, 2살인데 걔네들 뒤에 실제 전적은 100전, 150전이 돼요. 사실은. 그런 선수들하고 지금 고석현, 김상욱 이런 선수들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UFC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NBA 같은 곳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요즘 한국 선수들은 좀 빡셉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마카체프 선수인데 김대환 해설위원님이 조금 원시계통이라고 하셨는데 네. 요 분은 진짜 이거 앞에 이분이랑 뭔가 몸을 맞댄다고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몸 두께가 일단 저렇게 몸이 좋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고향으로 돌아가고 좀 시합 없을 때는 그니까 좀 술 먹고 놀고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취미가 말타기예요. 고향에 가서 말을 거기서도 키워요. 하체를. 말을 키우고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말로 경주해요. 무슨 삼국지도 아니고 하고 막 떨어지면 병신 빨리 타 뭐 이런 분위기예요. 맞아. 그리고 여기 다게스탄 농구가 따로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은 드리블이 없고 그냥 공을 갖고 있으면 가서 레슬링으로 하는 거예요. 공을 뺏은 다음에 넣는 스포츠가 따로 있더라고. 그딴 식으로 놀아요. 그딴 식으로 놀고 그게 취미야. 하다가 그 다음에 시합 잡히기 전에 거기 다게스탄에 있는 체육관들 가면은 그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이슬람 마카체프보다도 더 앞선 뭐 정통 레슬러들 이런 사람들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훈련해요. 그러다 또 미국으로 넘어오면 하빕 있죠. 하빕이 완전 형인데 동네 형 뭐 사촌 형 같은 존재인데 마카체프가 그렇게 챔피언 되고 동생이고 친하고 해도 절대 안 봐줘요. 푸시업 하나까지 다 시켜요. 그런 하빕이 와서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해질 구멍이 없어요. 맥그리거처럼 뭔가 탈선을 할 수 있는 구멍도 없고 종교 때문에 술도 못 먹어. 술도 안 먹고 그리고 엄마하고 엄청 친해. 다들 어머니하고 엄청 친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효도하고 친구들하고는 뭐 진짜 가서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 타고 그다음에 뭐 잡아가지고 같이 뭐 해서 구워 먹고 진짜 이거는 약해질 수가 없는 인간들. 그렇네. 근데 이 포인트에서 아까 그 포인트로 조금 한국에서는 이 악동 이미지가 어쨌든 선망되는 이미지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선망되는 상남자 이미지는 페이커가 좀 더 뭔가 그 이미지가 가깝단 말이야. 캡틴손? 캡틴손.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엄청 겸손하고 엄청 좀 올바르고 그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남성성의 이미지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뭐 저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미국도 막 아일랜드 뭐 코너 마이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원초적인 남성성 이게 되게 막 그리고 그거에서 나오는 막 헤이터들 막 안티 히어로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선망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캐릭터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좀 한국에서는 그것이 좀 덜한 것 어떤 사회적인 요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악플을 또 엄청 달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사실 근데 UFC도 보면은 상당수는 범생이에요. 선수들이. 맞아. 선수들이 사실 저도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격투기 선수들을 특히 MMA 선수들을 약간 깡패 이런 쪽하고 연관 짓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화려한 밤 생활을 즐기고 이래서는 절대 격투기 선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쪽하고 겹치냐면 격투기 선수는 수도승하고 많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려한 기질의 사람이 수도승 같은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그렇게 좀 약간 조용하고 운동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격투기예요. 착실한 분들 많은 곳.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 트래시 토커나 코너 맥그리거 같이 이렇게 화려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UFC에서도 상당히 소중한 존재예요. 이번 주에 지금 녹화 시점으로 이번 주에 경기를 하는 션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가 완전 독설가거든요. 미국 애국 보수 그런 느낌인데 뭐 진짜 오늘도 저 PMP로 저 인터뷰 보면서 왔는데 해설 준비하느라고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 하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인기가 많지만 적어요. 그래서 그 김동현 선수하고 했던 콜비 코빙턴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레슬러 출신이고 과묵했는데 UFC도 재미없다고 자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의 WWE 선역이 힐로 전환하는 것처럼 독설을 시작해서 지금 완전 밉상 캐릭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갑자기 애국 보수로 갑자기 바뀌었어. 맞아요. 재미없다고 하니까 트럼프 맞아요. 갑자기 지지하고. 진짜 이 사람도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냥 레슬러였어요. 좀 재미없는 그래플러. 근데 자기의 잡을 위해서 저 차일 소넨이 마가 모자까지. 저 차일 소넨이 그 1세대예요. 저 사람도 트래시토커 오지. 예. 차일 소넨도 원래 재미없는 스타일로 잘릴 뻔했는데 차일 소넨도 갑자기 앤더슨 실바 겨냥해서 막 브라질 욕하고 이러면서 완전 뜬 거거든요. 코빙턴이 그대로 저 문법을 따라한 거예요. 차일 소넨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UFC 선수들도 사실은 자기 잡을 위해서 좀 열심히 사는 이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눈물 없이 볼 수가 이게. 없어요. 특히 코빙턴은 진짜 원래 김동현 선수하고 싸웠을 때만 해도 굉장히 과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막 인싸 보니 갑자기 뭐 여자 2명 끼고 막 성조기 들고 갑자기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 그게 그래서 그 여자들 끼고 이렇게 화려하게 자기가 슈퍼스타인 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리플 다 달린 거 보시면 미국 사람들이 와, 저 여자들 돈 받고 고용된 저 여자들 지금 행사 온 것처럼 고개 돌리고 있는 거 봐라. 저 냉정한 표정 봐라. 어차피 저거 입금만 되면은 쟤네들 다 코빙턴한테 눈치도 안 주고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갈 텐데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조롱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밈처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빙턴은 마음이 꺾이지 않고 계속 미는 거죠. 여기서 좌절하면은 이게 좀 진짜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앤드류 테이트랑 링크업까지. 이거는 일 열심히 한다. 잘하시네. 일 열심히 한다. 거의 뭐 브랜딩 마케터가 있나 본데. 근데 그 해설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뭔가 난폭하고 조금 이런 어떻게 보면 양아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심지가 약한 분들 오래 못 한단 말이에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UFC를 보는 반팔 혹은 긴팔 문신을 한 중고딩 양아치 분들께서 지금까지도 MMA 도장에 입관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왔을 때 조금 어떻게 좀 선도나 이런 거를 하고 계신지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는 진짜 이 격투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는 게 저는 지금 오메가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확실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션 스트링랜드가 얘기했어요. 이번 주 시합 나오는 스트링랜드가 자기는 MMA 안 했으면 MMA가 없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거다. 근데 내가 MMA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그 프로이트가 얘기한 사람의 주 에너지가 성적인 욕구와 공격성이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이게 공격성이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게 가정에서의 폭력이든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든 다 그게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격투기 체육관에 오면 그거를 무조건 발산하게 돼서 사람을 약간 힘들다 빨리 자야지 약간 이런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저는 뭐 문신에 대해서 저는 문신은 없지만 전 문신에 대한 편견은 뭐 딱히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문신하고 좀 세고 이런 친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뭐 의도적으로 막 참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운동해 보면 힘들어요. 힘들고 그 사람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야 이 자식아 너 좀 문신할 땐 좋았지 넌 죽었어 제가 이러겠냐고요. 절대 안 그러냐고. 그럼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 괜찮아 같이 해보자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은 익숙해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같이 잘 어울리게 되고 좋은 선배들한테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게 저는 이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학교 폭력 피해자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폭력 피해자 오면 얘기해라.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할게. 그리고 누가 괴롭히면 얘기해라. 관장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아니면 진짜 너 괴롭히면 체육관으로 데려와라. 여기서 때리라고 해라. 그것도 안 되면 내가 학교 앞에 가줄게. 가줄 테니까 나오라 그래. 교문 앞까지만 가자 그래. 그러면 뭐 제가 가서 그 중학생을 때리겠습니까? 중학생이 고등학생 나오면 얘들아 이게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니네들도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가서 긍정적으로 좀 운동을 하고 걔는 괴롭히지 말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자신감도 얻고 지금 재미있게 체육관 다니고 그러다가 관장님 저 이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대학교 이제 입학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해라고 해서 떠난 친구들도 있고, 네 정말 이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아마 격투기 체육관의 지도자분들이 많이 하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요즘 이제 쇼츠 특히 많이 뜨잖아요. 네. 이런 뭐 야차 쇼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뜨는데. 그거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뭐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아까 말씀하신 거 한국 뭐 격투기 씬 아니면은 이런 씬이 커지고 부황하는 건 좋지만 또 어느 수준에서 그런 야차 쇼츠나 이런 컨텐츠가 많이 뜨다 보니까 대중의 인식이 조금 더 악화되지 않을까? 뭔가 이거를 진짜 스포츠로 여기고 되게 겸손하고 뭐 아시겠지만 존 다나오 이런 되게 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이의 어떠한 하나만 보고 이거 또 그렇게 치부될까봐 하는 그런 걱정도 조금은 있거든요.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팬층이 있고 소위 전직 건달 깡패 막 이런 사람들이 라방으로 막 어떤 사람들 막 괴롭히고 서로 욕하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팬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해주신 야차 클럽 같은 경우는 야차 클럽 이 자체는 컨텐츠로서 쭉쭉 저는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아예 야차 클럽은 진행을 하는 건데 중고등학생들이 그거를 따라해서 자기들끼리 야차 클럽을 모방한 컨텐츠를 자기들끼리 막 해가지고 싸우고 해가지고 의료진도 없이 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막 올리고 애들 괴롭히고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컨텐츠가 올라오고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솔직히 격투기하고는 좀 아예 다른 맞아요.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격투기 인식이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그래도 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게 그래도 역사가 좀 됐기 때문에 UFC는 UFC인 거고 이제는 뭐 UFC를 보고 아예 이건 아예 처음 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적어졌잖아요. 분리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거를 다 막을 수는 없고 이게 미국만 해도 유튜브 보시면 길거리 싸움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 베스트 낙아웃 막 네, 2025년. 그 누구죠? 그 레전더리 킴보 슬라이스. 킴보 슬라이스. 네. 사실 그분도 그렇게 시작하긴 한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차로 그럼요. 시작한 거잖아요. 야차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지 야차하긴 하죠. 또 그 시장이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보고. 근데 그건 이제 뭐 UFC처럼 이렇게 막 회사가 돼서 하나의 단체가 돼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자극적인 컨텐츠를 소비하시고 싶은 층이 계신 것 정도. 격투기는 조금 거기서는 다르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격투기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그 존 다나와가 조로관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보고 와 진짜 너무 깊다. 왜냐면 이 사람이 또 뭐 양력이나 학력으로 깔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존 다나와가 근데 조금 특이한 부류긴 한 것 같아. 맞아요. 그분이 특이한 분인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막 뭐
철학 박사에서 교수까지 뭐 맞아요. 콜롬비아인가 뭐 아무튼 교수까지 하시다가 그냥 주짓수에 갑자기 막 25살인가 30살에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때려치고 주짓수 뽕오네 갑자기. 주짓수에 예, 그냥 예. 갑자기 네. 인생을 바치시고 이제 MMA만.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근데 저런 분들이 되게 UFC의 철학을 되게 잘 잡아준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네. 이게 엄청 깊고 이런 어쨌든 내면과 싸우는 거고 이런 선수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 다 겸손하고 그냥 올림픽 선수들 같은 거잖아요. 사실 네. 이런 그치, 선수들이. 그치. 근데 뭔가 단순히 어떤 싸움이라는 게 그냥 공통점인 거라고 해서 이거를 네. 그냥 야차랑 같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확실히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맨손 싸움이란 게 단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타격이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UFC도 글러브를 끼워놓은 거예요. 글러브를 끼워놓은 거는 더 많이 주먹을 쓰라고 끼워놓은 거예요. 주먹을 보호해 주려고. 잔혹하다. 그래야 대중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드라프라고 한 게 아니고 맞을 때.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상처가 덜 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베어너클 샷 보면은 상처가 정말 많이 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 비주얼적인 부분이고 실제로는 글러브를 끼고 그래도 안에 밴디지를 어느 정도라도 복서들보다는 못해도 저희 정도라도 하면 훨씬 손이 덜 부러져요. 저도 지금 보시면 제 여기 마디가 없잖아요. 내려앉았네요. 네. 보통 여기는 뼈가 이어져서 괜찮고 이쪽으로 치면 여기가 약해서 부러진다. 여기는 어차피 인간의 손은 약합니다.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이유 때문에 펀치를 많이 구사하게 하고 타격전을 많이 좀 유도하고 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본질적으로 MMA란 거는 그래플링 파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짓수 레슬링이. 근데 이 주짓수 레슬링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 타격은 그냥 그림 같은 거예요. 손으로 그리는 그림. 손으로 그리는 그림은 막 피카소 같은 천재는 그림 안 배웠어도 붓 들고 연필 들면 쫙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플링은 코딩 같은 거예요. 아무리 천재라도 그 언어를 코딩하는 그 언어 같은 걸 배우지 않으면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재능이 있으면 좀 빨리 되겠죠. 근데 재능이 없는 사람이 그걸 자동으로 해내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플링 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때려받고 희생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좋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자기 성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성찰을 하고 자꾸 깨지고 또 다 잡고 올라가는데 또 괴물들 있고 또 깨지고 다 잡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의 철학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MMA라는 이 종목 자체가.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계속 새로운 게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거든요. 저는 코너 맥그리거가 플로이드 메이웨더하고 복싱을 했을 때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거기서 종합격투가로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미 끝났어요. 종합격투가가 종합격투기 훈련을 멈추고 복싱에 가서 복서들이 하는 훈련을 하면서 격투기 훈련을 안 하는 순간 이미 뒤처진 거예요. 레이스에서 쇼트트랙 같은 거 하다가 한 바퀴 돌다 넘어진 거 똑같아요. 넘어지고 그다음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이게 빨리 바뀌니까. 그럼요. 다른 경쟁들은 미친 듯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 실력으로 보면 어떠냐. 이제 UFC의 선수들이 다 얘기해요. 맥그리거는 슈퍼스타다. 그리고 예전에 챔피언이었잖아요. 2체급. 근데 불과 몇 년 동안 안 했을 뿐인데 지금 코너 맥그리거는 랭킹 20위 안에 있는 어떤 선수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격투기가 무서운 점이거든요. MMA가. 맥그리거 하니까 갑자기 또 조준호 씨가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주짓수를 그래도 좀 하루 수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좀 어떤 성찰이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한데요. 수련하셨어요? 한번 하루 수련한 거라고. 하루요? 제가 훈련하다가 토하고 예. 이제 안 갔어요. 근데 정말요? 근데 진짜 이게 그냥 뭐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죠. 나는 족도 아니구나. 그냥 이때까지 내가 뭔가 뭐 어디 나가서 뭐가 된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그리고 이게 배우기 전에는 왠지 모를 나 잘할 것 같은데. UFC 보고 뭐야 저거. 그냥 다리 잡고 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게 되거든. 맞아.
그게 당하기 전까지는 또 모른단 말이야. 그 깨지는 네.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그런 형태의 악플이 달렸을 때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막 태클 들어가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니킥 맞고 KO 됐어요. 그 베나스크렌이 마스비달한테 당했던 3초 그런 KO. 예 그런 KO 있죠. 그런 거 당한 선수한테 이제 가서 그러는 거, 야 그걸 왜 맞냐? 그때 머리 옆으로 좀 빼면 되잖아. 뭐 이런 쓱 이렇게 해라.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올때 쓱 피하면 되는 게 이제 여기에 선수들이 미치는 거예요. 얘는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제 참고 참다가 옆으로 살짝 이렇게 흘리면 돼. 그렇죠. 더 보면서 싹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들어가다가 살짝 흘리면 되지 않아요? 그걸 왜 못 피하니? 하면서 이제 욕 쓰고 이러면 이제 선수들이 이제 머리가 도는 거죠. 저도 또 주짓수 한 달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죠? 한창 하시다니 왜 또? 아니 이게 제가 무그랄 패왕으로서 무그랄 배양이세요? 무그랄 중에선 제가 언탑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뭐 하루 안 가니까 뭔가 계속 안 가게 되는데. 근데 오늘 선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또 다시 좀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진짜 완전 뇌를 엄청 많이 쓰게 돼. 도복 하신 거예요? 도복 네, 주짓수. 노기 기 했는데 기를 많이 했습니다. 노기도 하셨었어요.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리가 갑자기 풀게 되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노기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도 격투기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노기를 왜 일주일에 한 번 하냐? 인기가 없거든요. 이게 기가 훨씬 인기가 많고요. 간지가 나니까 네. 기가. 그리고 사실 기가 좀 더 일반인 분들이 기술 활용을 해보시기가 좀 더 좋아요. 네, 왜냐하면 그 기라는 게 이제 도복이잖아요. 도복의 용도가 뭔가 기술 활용을 좀 더 몸을 조금 덜 움직이고 잡아 끌고 이러면서 맞아. 할 수 있게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구사할 수 있게 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를 안 하는데 전 노기만 하는데 근데 일반인 분들이 노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기는 딱 도복 입고 도복 잡으면서 뭔가 화려하게 360도 회전을 하면서 도복으로 맞아요. 목을 쪼르고 이렇게 되는데 노기는 쫄쫄이고 그냥 부대 끼는 거야. 손목 잡고 이렇게. 진짜 레슬링 느낌이에요. 진짜 레슬링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노기로 하잖아요. 돼지를 이기기 힘들어요. 정말. 체중을 그래 노기가 힘든 게 또 김대현 해설위원 같이 덩치 크신 분들이 또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랑 하면 이 그 막 가슴과 복부가 막 얼굴 막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선호하지 않으세요 노기를. 그쵸. 왜냐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근데 도복은 딱 또 보기에도 멋있고 그리고 진짜 좀 몸을 보호해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가 인기가 많죠. 자, 연장으로 넘어갈 시간이 됐는데 근데 저는 연장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선수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이게 뭐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의 그런 프라이드, 내가 강해 이런 거 하나만으로 이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UFC 선수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UFC 가도 돈을 못 벌어. 다들 막 자기 돈으로 트레이닝하고 막 마이너스 나고 막.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가 난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현실적인 그 세상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지 그거를 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선수도 하셨고 주변에서 많이 매니징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뭐 파이터들은 어떠한 멘탈리티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연장 전에? 그 이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빠따든 오타니 대 은간우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근데 요게 친구들끼리 엄청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뭘 모르니까. 아니 근데 이거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그냥 자기 떡밥이 아닙니다. 이건 진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위원님 모셨으니까 진지한 그런 해설 얘기 한번 연장전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